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6시 49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기온이 매우 낮은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영하 14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이 영하 2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 그리고 눈이 아직도 이렇게 조금 살짝 쌓여 있어요. 어제보다는 많이 이렇게 쌓이진 않았습니다. 좀 많이 제거가 됐어요, 눈이. 그리고 어제보다는 길이 미끄럽진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눈이 내려와서 좀 쌓인 흔적은 있는데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보통 각각 보통 나타내고 있고요. 날씨가 어제보다는 기온이 훨씬 내려갔거든요. 어제는 영하 8도 정도였죠. 근데 체감 온도는 거의 한 영하 20도였어요. 그만큼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좀 잠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온 자체는 아주 싸늘하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걷고 있는 이 주변에는 또 눈이 아직 많이 좀 그대로 쌓여 있네요. 하여튼간에 영하 14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보다는 더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체감 온도로는 체감 기온으로는 영하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바람이 거의 없어요. 잔잔해요 지금. 그럼 별로 안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입니다. 바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제는 진짜 12월 23일 방송을 한번 보시면 방송 초기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릴 겁니다. 슝슝 하면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효과음처럼 말이죠. 오디오가 꽉 찹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될 만큼 바람이 오디오를 채워줬어요. 어제가 그랬고요. 오늘은 이런 잠잠한 바람 속에서 편안하게 좀 걸을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약간 걷기 조건이 좋아지면은 거꾸로 방심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거에 유념해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새벽 걷기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여전히 길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려면 어디 상점이나 가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특별히 틀어주는 가게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데는 당연히 틀어주겠죠. 뭐 스타벅스 같은데. 근데 나머지 또 그냥 일반 가게들은 여전히 캐롤을 안 틀어줄지 모릅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밖에 스피커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스피커를 갖추어 놓고 거리에 그냥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사람들이 내는 거였죠,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약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살짝 아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이런 친구들은 옛날 그 거리에서 울려 퍼지던 그 캐롤송들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만큼 집에서 좀 많이 틀어주면 되겠죠.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굳이 종교하고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자체가 하나의 또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좀 잘 이렇게 공유하면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와, 오늘은 진짜 거의 뭐 참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걷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걷기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나요? 네, 한 그 정도 되네요. 그냥 봄 날씨 같아요. 지금 영하 14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스크가 진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큽니다. 이런 아침 걷기를 할 때 마스크의 효과를 진짜 독특하게 느끼고 있어요. 진짜 마스크가 마치 이건 뭐라고 할까요? 안면 마스크? 네. 얼굴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마스크 역할. 물론 여름철에는 참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기 힘들죠. 네. 무더운 여름철에 가뜩이나 더운데 마스크까지 얼굴을 덮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땀이 흐르기도 하고 마치 피부가 그 안에서 막 익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또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겨울철은 어떻습니까? 뭔가 거꾸로 피부를 지켜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위를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 물론 지금 귀마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장갑도 착용하고 있죠. 물론 모자도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장,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마스크가 과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또 어제 뉴스를 좀 봤는데요. 참 두 가지 뉴스가 대비가 되더라고요. 참 역설적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떤 뉴스였냐면 일단 케이크에 대한 뉴스입니다. 케이크. 지금이 1년 중에 가장 케이크 많이 풀리는 그런 철이거든요. 그런 시기입니다. 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단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연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케이크를 준비해서 이렇게 그날들을 함께 축하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빵집들마다 케이크 주문이 밀려든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케이크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대부분 올랐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케이크에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일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밀가루 가격,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계란 가격,
그다음에 각종 과일들, 그다음에 인건비도 당연히 올랐겠죠. 그런 측면 때문에 케이크 가격이 같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10% 내지 20%는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이건 제가 좀 느끼는 그런 가격 오름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3만원 했으면은 한 35,000원 정도 보존하는 것 같고요. 일반 빵집에서도 한 5만원 정도 하는 그런 케이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크를 판매하는 이런 이제 상점 주인들, 업자들은 또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요즘에 소비가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팔면 또 케이크 안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너무 비싸버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케이크를 팔곤 할 텐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이렇게 빵집들 한번 둘러보면 큰 케이크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나눠 먹는 큰 케이크들, 예를 들어서 한 4, 5인용 이런 것들이 좀 꽤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한번 살짝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큰 케이크 잘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 케이크 대략 한 3만원대 후반, 한 3만원 정도, 3만원 가량, 2만원대 케이크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물가에 맞춰져 있는 그런 케이크 가격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전반적으로 그런 원료 가격, 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케이크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또 착안을 하죠.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 아주 저렴한 케이크 한 만원대 하는 거, 또는 만원 밑으로 하는 가격에 아주 실속 케이크가 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이즈도 적고 들어가는 원료 함량 뭐 이런 것도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반값 치킨, 뭐 반값 족발 뭐 이런 거 나왔듯이 이렇게 박리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업체들은 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런 우리 지금 현재 소비가 좀 얼어붙은 이 상황에서 좀 더 전략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의 케이크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말이죠, 이거는 저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일부 호텔들에서, 호텔은 마찬가지로 이제 베이커리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대단히 고급스러운 케이크를 아마도 만드는 것 같아요. 대략 가격이 한 20만원대 그런 케이크들을 판매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케이크들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족족 바로바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완판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뉴스에 따르면은 MZ 세대들이 좀 케이크 구입을 많이 한다, 이렇게 뭐 알려져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거, 가격이 오르면은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인데요, 지금 같은 시절에 이거 너무 비싸면 이게 판매가 될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소비가 얼어붙어도
그러니까 경제가 좀 이른바 불황이라고 하죠.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명품에 대한 매출은 또 줄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품목들은 매출이 줄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죠. 우리 일상에서 활용하는, 물론 그런 어떤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런 수요의 탄력성이 상황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말이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거나 적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품목에 따라서요. 근데 대체로 명품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거죠. 생필품도 아닌데 말이죠. 가격이 오르든 가격이 내리든 항상 우리는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할 것도 아닌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명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케이크도 그러니까 그냥 뭐 한 몇만원, 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러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좀 안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극단적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20만원, 30만원 하면 또 살지도 모르더라고, 누군가는. 그래서 완판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쳐집니다. 한편에서는 만원짜리 케이크, 한편에 20만원짜리 케이크,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둘 다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적당한 가격에서 케이크를 또 사겠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양극화를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방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소비 패턴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런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처해 있는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게 뭐 가격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할 만큼 아주 높은 가격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지금 그냥 보통의 케이크는 좀 구입하기가 힘들다, 아주 저렴한 이제 가격에 케이크를 찾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조금 양극화가 심화된 그런 경향, 케이크에서도 볼 수 있죠. 한편으로는 말이죠, 아예 케이크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예 구매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사실들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뉴스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는 반면에 또 같은 그 뉴스 카테고리 안에서 또 찾아보게 된 뉴스거든요. 계속해서 매년 기부를 해오고 있는 익명의 기부자 불우유돕기를 위해 나서는 그런 시민이 있는 걸로 뉴스 보도가 또 시작되더라고요. 사회복지단체에 주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파악된 거는 그분이 아마 남성일 것이다 라는 사실밖에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손편지에 글을 남습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손편지에 이렇게 막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걸 써주세요 라고 이제 기재를 하면서 전화를 넣었다고 해요.
그 복지단체에 전화를 넣어가지고 제가 누군지 아시죠? 막 예, 저 누군지 아시죠? 하면서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죠. 그 단체 입장에서도. 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기부한 금액이 자그만치 4,700여만원, 거의 5천만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이번 연말에,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이게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단 몇천원, 단 몇만 원이라도, 너무 크게 잡았나요? 단 몇백 원이라도 타인을 위해서, 나와 대면한 적도 없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준다는 생각, 이게 한편으로 이게 뭐가 뭐 그렇게 큰 일이겠냐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냥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이렇게 성립될지도 전혀 모르고, 막말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불특정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지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기부란 거를 안 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봉사, 직접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값진 일을 하는 거죠. 기부뿐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이 면도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웃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진짜 그것도 대단히 어려울 일일 뿐더러 참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경우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나눠주는 거, 이게 진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단단한 버팀목,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진짜 이런 이번에 그 5천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한 그분처럼, 그 익명의 기부자처럼 자신을 알리지도 않은 채 계속 꾸준히 그런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익명의 기부자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면 좀 좋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진짜 이런 연말연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들떠있는 기분을 느낄 때,
또 한편에서는 조용히 쓸쓸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이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 그런 날들을 이제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 그런 자본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이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한편으로는 그런 삭막한 느낌이 드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익명의 기부를 나누는, 기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울 점들이 있다, 배워나간다, 우리도 뭔가 할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이 사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고, 지금 이 시공간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리가 또 더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있다 라는 걸 한 번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말 연시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눈이 또 많이 덮여있죠. 오늘 걷는 분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내일도 어김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